봅시다. 함수 부분 오답까지만 하고 오답하면서 개념 자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함수 부분 오답까지 하고 진도 나갈게요. 자, 다시 블랙lab의 246쪽이에요. 5번부터 하겠습니다. 보자. 이번에는 이제 옆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함수값기로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F0이라는 거는 요식 x 값에 0을 대입한 y 값을 뜻하는 거죠. 그 y 값이 이 y의 집합 공역인 거죠, 그렇죠? 이 공역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F2도 마찬가지고 F4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다 y의 원소여야 돼. 그러면은 실제로 F0을 구해보면은 F0은 5가 되니까 y의 원소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함수를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F2는 4-2a 플러스 5가 돼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F2의 값이 1이어도 되니 5여도 되니 이거 뭐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이어도 되고 5여도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해될지 무슨 말인지. 그럼 1일 때는 마이너스 2a가 9 이하면서 마이너스 8 되니까 a가 4 또는 5일 때는 5 사라지면서 2a가 4니까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4는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이어도 되고 5여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a가 1이면은 예를 들면 21 이항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5 그리고 5가 되려면 5 사라지니까 4에 있는 16이니까 4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잘 봐. 여기서부터 중요해. 봐봐. 얘들아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얘도 y랑 짝짓기가 돼야 되는 거고 얘도 돼야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마지막 부분. 그래서 a 값은 4. 얘들아 이거 그냥 계산 생략하고 할게요. 봐봐. 지금 x가 지수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수에 1부터 100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3의 1제곱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 함수의 y 값이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1일 때나 2일 때, 3일 때 하고 쭉쭉쭉 해서 선생님이 그냥 계산기로 두들겼더니 3, 2, 6, 4, 5, 1 하고 여기서 다시 3이 나온대. 여기서 요만큼 반복된대. 이거는 그냥 계산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까지 해봐야 돼. 7제곱까지 해봐야 되구나.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6개씩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6개가 다 시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y 값들이니까 저게.
그래서 치역의 원소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6이랑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7. 다음에 11번. x가 1과 3이고 fx가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고 gx가 bx 플러스 3a고 치역이 같대. 얘들아 보자. 치역이 같다라는 말 해석해보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 f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1과 3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가고 있는 g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치역이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위에 거랑 얘가 아래 거랑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을 때 얘도 이렇게 연결돼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게 아니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m과 n이라고 해보자. 치역이. 그럼 얘도 m과 n이면 된다라는 거야. 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얘랑 연결했을 때랑 얘랑 연결했을 때가 같고 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표현을 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크로스로 같은 것도 다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F1에서 나오는 값과 그 다음에 F3에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G1에서 나오는 값과 G3에서 나오는 값이 네모, 세모, 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네모와 별, 세모와 동그라미가 같아도 되고 네모와 동그라미, 세모와 별이 같아도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게요. 첫 번째, F1이 G1과 같을 때 그러면은 F3이 G3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만약에 F1이 G3과 같다면 F3이 G1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연산이니까 연산 과정 생략하고 그냥 답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F1과 G1이 같을 때는 여기서 A가 1이 나오고 밑에서 B가 6이 나와. 그리고 F1과 G3이 같다는 거에서 식이 A 플러스 2B는 1이 나오고 밑에서 A가 마3이 나와. 밑에 있는 식에서. 그래서 마3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B는 2가 나온대. 아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고 A, B는 자연수여야 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여기서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없을 때는 답이 이렇게 두 개인 거고 자연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갖고 그냥 연산하는 부분이라서 생략했어요. 12번 별 아주 많이 치세요. 12번이 이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나오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고3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봅시다. 칠판 보세요. 얘들아, 이거부터 대답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2차 함수 식은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표준형이다 손. 일반형이다 손. 얘들아,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표준형은 뭘 바로 알 수 있어?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지점을 바로 알려주는 형태의 식을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형은 그걸 전개해서 쓴 거라서 꼭지점을 바로 모르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저 식을 표준형, 일반형으로 사실은 구분할 수는 없어. 구분할 수는 없는데 꼭지점을 알려줬니 안 알려줬니? 알려준 거죠. 알려준 거죠, 그렇죠? 봐봐. 얘들아, 이거 꼭지점 뭐야? 0,0이죠? 꼭지점 뭐야? 0,b죠. 이거 표준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 꼭지점을 체크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 거야, 선생님은 지금. 꼭지점을 체크할 수 있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고,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면은 지금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 x축 없이. 그리고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예요. 이해됐어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봐봐, 요 정의역 -2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 말? 그치? 왜냐면 0을 기준으로 3이 더 멀잖아, 2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멀리 있을 거야. 이해됐지, 그치? 요 기준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요런 형태로 요 안에서 빨간색에서만 얘기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A의 부호를 모르니까 요렇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와 이때가 다른 거야, 상황이. 그치?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보자. 첫 번째 1번. 얘는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돼. 최소값 여기잖아, 그치? 여기 x 얼마일 때야? 0일 때죠, 그렇죠? x가 0일 때야. 그 -2부터 지금 3까지인 겁니다. 선생님 표시 안에서 최대값은 x가 몇일 때야? x가 3일 때죠. 알아듣고 있니? 못 알아들었으면 질문해야 돼, 지금. 괜찮지? 지금 여기서 얘기해보자. 최소값이 x가 몇일 때야? 3일 때죠, 그쵸? 그 다음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0일 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문제를 적용을 해볼게. x가 0일 때 최소여야 돼. 근데 치역을 보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1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y가 -1이라는 소리야. 알아들었니? 그 다음에 지금 치역을 보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5죠, 그렇죠? 그럼 이때 y가 5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x가 3일 때 y가 뭐야? 최소야. 최소니까 -1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0일 때 최대값이 5여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근데 뭐 구하는 거야? a 플러스 b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는 거니까 둘 다 그냥 풀어봐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값에서 b가 -1인 게 바로 구해지는 거야, 그치?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b는 -1. 그 다음에 x가 3일 때 9a-1이 5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9a-1이 5여야 되니까 a는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알아듣고 있니?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일 때 5여야 돼. 그럼 이때는 b가 5인 거야, 그치? 그래서 b가 5인 거고, x가 3일 때 y가 -1이어야 돼. 여기다가 3 넣으면은 9a 플러스 5가 -1이어야 되니까 2하면 -6, a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합 두 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더한 거 -3분의 3이니까 -3분의 1. 여기서 두 개 더한 거 3분의 15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3.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인 거야. 12번 전혀 응용심화 문제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알겠지? 2차 함수 우리 과거에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2차 함수는 지난 영역에서 배운 거니까 그냥 정의역치용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야. 기억을 하셔요. 넘겨주세요. 네모 꼼꼼이에요. 이거는 그래프까지 다 그리세요. 저희는 1분기에 강의평가 했었지? 그렇지?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인가? 네, 강의평가. 네. 선생님이 그 반명이나 이런 거 다 적어줄 테니까 체크하면 되고 248쪽으로 넘어오세요. 필기 하는 사람들. 보자. 248번 세 문제 중에 질문 14번 15번 됐어? 13번은 괜찮아? 두 개 하고 진도 나갈게요. 보자. 14번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게 별인 사람은 아직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메모를 좀 잘 해놔. 얘들아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봐. 얘네 둘이 어떤 함수다? 같은 함수다. 얘네 둘이 같은 함수. 그럼 같은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할게. 정의역이 -2랑 a잖아. f-2와 g-2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똑같은 걸 넣었을 때 결과값이 치역도 똑같은 게 같은 함수야. 그러면 f-a와 g-a도 같은 함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주는 연산이죠. 대입만 해서 풀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2 넣으면은 8 플러스 10은 -2 넣으면은 8 6 홀 b. 그리고 여기서 10 넣으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5a는 -a 세제곱 플러스 3. 문제 적었었니? 제곱인데 여기 세제곱이야 제곱인데. 그러면 여기 밑에는 -2 넣으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서 b 찾아야 돼. 위에서 알겠지? 그래서 위에서 b 계산하면은 b가 12가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12 넣을게 그냥. 그래서 위에서 b 12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조립제법이죠, 그쵸? 얘들아 봐봐.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 이항에서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3차 방정식은 그냥 조립제법.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 알겠지? 물론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로 풀기도 하지. 그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인수분해 파트에서만 인수분해로 풀고 대부분 조립제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그래서 조립제법 안 까먹었지? 그치? 저 식의 값이 0이 되는 a 값을 찾는 건데 후보는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모든 정수가 아니라 얘 상수항의 약수죠, 그쵸? 상수항의 약수. 근데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거야.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후보야. 알겠지? 요거 다 배우는 거야. 공수 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야.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이 복잡해지, 보통 우리가 1, 2, 3 정도 넣어보잖아. 그치? 근데 식이 복잡해질수록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선생님이 암산으로 해왔어. 마이너스 2랑 3으로 조일제법 돼. 그래서 조일제법 안 해도 되지? 한번 해주세요. 푼. 없어? 괜찮아?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제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고 문제에 써있네. 그치? a는 3이 됐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은 문제 푸는 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15번 문제 볼게요. 일단 15번 문제는 14번 문제랑 다르게 정의역이 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냥 정의역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네.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두 함수의 식을 이렇게 알려줬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같은 함수 조건이 나왔을 때 그냥 fx와 gx가 같아진다고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보여주고 풀면서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2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2야. 이게 무슨 소리냐? fx 값과 gx 값이 같아지려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2여야 이걸 여기다가 넣었을 때 함수 값도 같게 나와 라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때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보고 대답해. 7번 보고 정의역 뭐가 돼야 돼? 1과 마이너스 2가 정의역이란 소리야. 그럼 치역은 1을 대입했을 때의 y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니까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 찾는 거죠. 그러면은 2의 제곱. 근데 공집합은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네요.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그래서 15번까지 했고, 우리 그 연습 문제 2단계 그 심화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그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오답풀이. 그거 오답 듣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상 진도부터 나갈게요. 지금 페이지 편함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제목으로 함수값 문제인데 조건이 제시된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제시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제시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규칙이 제시된 거야.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i의 거듭제곱처럼 계속 똑같은 게 어느 단위로 반복된다라는 뜻이야. 아니면은 또는 뭐 홀수가 결과로 계속
증가하는 식으로 일정한 증가폭을 갖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런 문제의 풀이법은 뭐냐? 적당한 수를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찾기. 거기 맨 위에 유형 제목이 써있죠, 지금 책에.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밑에다가 여기 요 정도 메모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적당한 수 대입해서 그냥 규칙 찾으시면 돼요. 봅시다. 얘들아, 저기 선생님이 예제 쓴 건데 x랑 y는 의미 없어. 알겠지? 저 알파벳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식의 모양을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 괄호 안에는 정의역을 넣는 거죠, 우리가. 그치? 근데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2를 구하고 싶어, 지금. 그 x랑 y 뭐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 적당한 수는 없는 거야. 그냥 답 없어. 그냥 넣어봐. 뭐 넣어볼까? 1 넣어볼까? 왜 1 넣냐? f1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해볼게. 그 f2는 x에 1, y에 1 넣었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f1 곱하기 f1이라는 소리고 f1이 얼마? 2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 f3 구하고 싶어. f3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얼마, y에 얼마 넣을까? 1, 2 넣으면 되겠죠? 2, 1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에 1, y에 2 넣어볼게. 그럼 얘는 f1 곱하기 f2라는 소리네. 그럼 2 곱하기 얼마야? 4니까 얼마? 8이네. 규칙 찾은 거야, 이제. 그럼 얘는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8, 2의 거듭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f7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2의 몇 제곱? 7제곱. 알아들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방법은 적당한 수 넣어보기. 그냥 그게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249쪽에 아, 17번 너무 어렵다. 16번 풀자. 16번 풀고 17번은 그냥 한번 고민해봐. 지금.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까먹고 빼뜨렸었어. 그렇죠. 맞은 사람 밑에 거 보고 있어. 어차피 숙제도 나갈 거야. 안 뺄 거야. 해봐야 돼.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린다. 같이 하자. 보자, 얘들아. 5는 생 안 할 거야. 5는 저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렇지? 내려가는 거 보여줄게. 내려가는 거. 봐봐. 우리가 지금 1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x, y에 한 칸씩 내려갈 건데 1과 0을 넣을 거야. 1과 0. 그러면은 f1은이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x1 넣었으니까 f1 곱하기 f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f1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인 거죠? 그 f0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렇죠? 얘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이 f0의 값이 1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제 f0을 찾았으니까 f-1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1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금 1도 알고 0도 아니까 1 마일을 넣어봐도 될 것 같고 0 마일 1 마일 넣어야 되나?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튼 1과 -1을 넣어보자, xy에. 그러면은 f0은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f1 곱하기 f-1이 될 거야. f0이 지금 1인 거 구했죠? 여기가 1. f1이 3이죠, 그렇죠? 여기가 3. 그 f-1은 얼마여야 돼? 3분의 1이어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 한 번 더 가면 -2도 구해지겠다, 그쵸? 그거 이번에는 뭘 넣어야 되냐? 이제 고민해서 넣는 거야.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다 써준 게 정말 정확한 풀이인 거야. 역시 그냥 적당한 수 넣는 거야. 문제마다 넣는 수가 다 달라. 내가 뭐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더 가서 -2 구하면 되는 거고 F5는 저거 구한 것처럼 이제 2부터 구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니? 멈출게. 오늘 할 게 많아서 물론 다 못해도 되지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239쪽) 피세요. 239쪽. 보자. 얘들아, 절대값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배울 건데 이거 공통수학 1 하면서 배운 사람 있니 혹시?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심화반 교재를 풀다 보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현실적으로 내가 함수값을 대입해 가면서 그 모양을 개형을 찾아나가면서 그리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방식을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외워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원리를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못 외웠을 때 좀 대응도 할 수 있게끔 보자. 먼저 첫 번째는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지는 형태야. 절대값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지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이 y에 씌워지는 형태고, 네 번째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씌워지는 형태.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 y는
지금 선생님이 2차 함수식 하나를 썼고 얘는 x 절편과 꼭지점을 찾기가 편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로 한 건데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돼야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절편 구하면은 x-5 x 플러스 3 요런 형태로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선생님 그려볼게. 보세요. 보자. 먼저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1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5고 x절편이 마3이랑 5인 형태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마3, 여기가 5, 여기가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있는 건데 첫 번째 fx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항식 자체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x에 양수를 넣던 음수를 넣던 어쨌든 간에 이걸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절대값이 붙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잘 보세요. x에 1 나오면 y값 뭐 나와야 돼 원래?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야. 그 계산 결과에. 그럼 x가 1일 때 y값이 뭐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6이 나왔어야 하는데 x가 1일 때 플러스 16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x에 2도 넣어볼게요. x에 2 넣으면은 여기다 2 넣어보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6이니까 x가 2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5죠. 근데 거기에 절대값이 딱 붙는 거야. 그럼 몇이 나와야 돼? 15. 그럼 x가 2일 때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야 되는데 플러스 15로 여기에 나올 거야. 그럼 x가 0일 때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 15 나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래 찍혀있는 이 점들이 다 절대값은 유지가 된 채로 위쪽에다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바로 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외운다라는 게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걸 외우는 거야. 알겠지? x축 아래 그려지는 부분 x축 대칭해서 위로 올리기. 이게 y는 fx에서 fx의 절대값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저 노란 동그라미를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 이 네 가지 절대값 그래프 중에 1번 그래프가 가장 잘 나와. 가장 문제풀이에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메모에 239쪽에 메모하면 돼요. 거기 그 설명 써 있긴 하거든. 읽어보고 막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것 같아 하면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책에도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책에는 막 이제 범위로 막 부등식으로 막 써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한글로 써주는 거야. 얘들아 지금 거기 책에 예시 그래프들이 써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연습 이번에 배우면서 그냥 한 번에 제대로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 니네한테 계속 문제를 같이 던져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나 오른쪽이나 왼쪽 공간에다가 그냥 쬐까맣게 해갖고 대략적인 모양만 그려보면 돼. 알겠지? 1번 해볼 거예요. 1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때 y는
절대값 fx의 개형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그래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지금 못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큰일 나. 진짜 엄청나게 큰일 나. 미적분이라는 과정은 모든 문제가 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모든 문제가. 첫 문제를 풀면 첫 문제 다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야 돼. 그래프 그리는 게 지금 좀 겁나고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틈틈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돌아다닐 거야. 그냥 선생님이 바로바로 보여줄게. 다 됐나? 대충 그려. 대충 그려. 멋있게 안 그려. 좀 죄송하다. 보이는 사람이 시윤이도 맞아. 보자. 할게요. 같이 할게요. 얘들아, 지금 처음에 제시된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리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은 진짜 큰일이야. 진짜 큰일이야. 큰일이니까 빨리 그 큰일을 수습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2-1 1차 함수 부분 책 사갖고 연습해. 여름방학 때. 아예 나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지금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y절편 4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절편 얼마야? 4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저기서 써놨죠?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해서 위로 올리자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4를 기준으로 V자 모양이 되어야 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다 맞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1번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그쵸? 함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조금 빨리 할게. 알겠지? 방금 원리 이렇게 설명한 거야, 하는 거야. 좌표 찾아갖고 절대값 씌워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씌워서. 얘들아, 보자 할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라는 이제 그래프인데, 식인데, x에다가 절대값 씌우래. x에다가만.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곱은 절대값 씌울 필요 있어? 없죠, 그렇죠?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여기다가만 씌우면 돼. 내가 지금 이 식을 왜 써주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얘기라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원본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게요. 원본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지금 상황이 그치? 조금 너무 좀 숫자가 안 맞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잘 봐봐.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x에 1을 넣었을 때랑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결과가 어떻다? 같다는 소리야. 왜냐면 여기다 1을 넣어도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6이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은데 이 절대값 때문에 다시 플러스 1로 어차피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x가 1일 때 이 y값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y값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x가 2일 때 y값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애가 왼쪽에 똑같이 그려져. 그럼 왼쪽에 원래 있던 애는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사라지고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애가 왼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오른쪽, 얘들 여기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다 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른쪽 부분을 y축 대칭해서
왼쪽에 그리는 거야. 오른쪽 부분을 Y축 대칭해서 왼쪽에 그리세요. 필기 다 한 사람은 요거 그려놓으세요. 그 2번 그림 옆에다가 2차 함수로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차 함수로 그려보는 거야. 1차 함수도 절대값 많이 붙거든. 재밌죠? 뻥이야. 재미 하나도 없어. 이거 재밌어. 내버리는 거 재밌지. 뭐 할게요. 선생님이 확인해. 여러분들이 거의 다 됐을 거라고 믿어. 보자. y는 x-2 다 그릴 줄 알죠? 그쵸?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y절편 -2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선생님이 저기다가 얘기했죠? 그쵸? 오른쪽 부분, y축의 오른쪽이죠? 그쵸? 오른쪽 부분을 y축 대칭하여 왼쪽에 그리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뿅!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이제 꺾이는 부분이 어디서 꺾이는지 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항상. 보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y의 절대값 붙은 거죠, 그렇죠? y에 이렇게 절대값 붙은 거야. 얘들 요게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볼게. 봐봐. 얘는 조금 대입을 해서 선생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 이게 숫자가 좀 이쪽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이거 좀 귀찮지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x에 6을 넣을 거야. x에 6을. 그러면은 x에 6을 여기다 넣으면 36 마이너스 6이 12 마이너스 15니까 계산해주세요. 얼마예요?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6,9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6,9가 나왔는데 음수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음수의 결과가 양수로 바뀐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음수의 결과가 나오게끔 마이너스 4 하나만 넣을게. 알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습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4 넣으면은 16. 그 다음에 여기다 마4 넣으면 얼마니? 아니 음수가 아니 미안해. 플러스 4 넣을 거야. 플러스 4. 미안해. 그러면 플러스 4 넣으면은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여기 사람이 얼마니? 마이너스 7이 나오지. 근데 이 마이너스 7이 절대값이 붙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4, 마이너스 7이었던 애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렇지? 4, 마이너스 7이었던 애가 4, 7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괜찮니? 잠깐만. 소리 헷갈린다.
6을 6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 자, 얘 결과가 y의 연수는 뭐예요? 근데 그래프가 안 지켜야 되는데. 무슨 부분이 X축 대칭? 얘들아 미안해 다 잊어. 지금 얘기한 거 다 잊어. 알겠지? 미안해 다시 봐봐. x에 6을 넣었어. 그러면은 아까 계산했을 때 9 나왔었잖아. 그러면은 y는 9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x가 6일 때 9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4일 때 아까 y가 마이너스 7 나왔었죠.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절대값 y가 마이너스 7일 수 있어? 없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x가 4일 때는 y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윗부분을 볼게. x가 6일 때 y가 절대값 y가 9라고 했으니까 y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뿔마 9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일 때 9가 나왔던 애가 6일 때 마이너스 9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얘가 여기에 같이 지킨다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에 같이 지키고 얘가 여기에 같이 지켜. 음수로 결과가 나오는 애는 절대값 y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어디도 찍혀선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선생님이 이 그래프의 개념을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야. 이거를 그때 넣어가면서 따지기가 되게 생각하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 그리는 방식을 외워야 돼. 그럼 잘 봐봐. 원본 그래프에서 음수 쪽의 결과가 나왔던 애들은 y값이 음수인 애들은 오류가 생기면서 찍히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지워져야 돼. 이 부분이 다 지워져야 돼. 그 대신 아까 전에 결과가 양수값으로 나왔던 요 점들은 절대값 y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 y값이 뿔마로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x축 대칭해서 여기도 똑같이 찍혀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똑같이 지켜야 되고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서 정리를 해줄게. 보자. 그래프의 이제 윗부분이죠. 윗부분. 그래프의 윗부분을 x축 대칭해서 아래다 그리는 거야. 그래프의 윗부분을 x축 대칭해서 아래다가 그리기. 그래서 이게 1번이 거의 90%가 나오고 문제에 만약에 절대 그래프가 나온다면 2번이 한 9% 나오고 3번, 4번을 합쳐서 한 1% 나올까 말까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좀 헷갈려. 사실 거의 안 다뤄본 부분이라 여기는 문제 풀 때 계속 나와. 이 두 부분이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4교시에 이거 설명하면서 또 지금 쭉 나갈게요.